네팔 빈곤 가정에 한국 젖소 한 마리가 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에 대해 수백 년간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외신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이나 쌀과 같은 물품이 아닌 살아있는 소가 네팔로 가자 빈곤 퇴치와 낙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젖소의 우유 생산량은 한 마리당 연간 1만 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국제개발 비영리기관인 해퍼코리아는 네팔로 101마리 소 보내기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점은 살아있는 한국 젖소를 네팔 현지로 보냈다는 것인데, 특히 살아있는 소가 간다는 건 일회성의 후원을 넘어서 한 가정의 지속적인 생계소득을 만드는 일,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자립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네팔 농가들이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살아있는 젖소를 다른 나라에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을까요? 1944년 미국에서 설립된 해퍼코리아 본사인 해퍼인터내셔널은 한국 전쟁 중이던 1952년 산란계용 종란 21만 개를 우리나라에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1976년까지 총 44회에 걸쳐 젖소, 황소, 돼지, 닭 등 가축 3,200여 마리를 보낸 국제개발기구입니다. 당시 해퍼인터내셔널을 통해 한국으로 온 가축들은 빈곤 농가 및 전쟁 고아들이 살고 있는 고아원, 낙농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 및 대학 등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같은 해퍼의 도움으로 한국의 많은 빈곤한 농가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을 뿐 아니라 한국 낙농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퍼가 보낸 젖소 897마리와 황소 58마리는 전국의 고아원, 한센인 정착마을, 대학 등에 보내져 빈곤 퇴치와 낙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에 해퍼코리아는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주변 이웃국가의 나눔을 되갚자는 취지로 지난해 설립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성장한 한국이 그동안 받았던 도움을 이제 다른 나라에 갚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네팔로 101마리 소 보내기 캠페인은 해퍼코리아의 첫 프로젝트입니다. 네팔은 1인당 GDP가 약 1,000달러, 네팔 인구의 4분의 1이 하루 0.5달러 미만이 국가 최저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5년 지진, 코로나의 이중재해로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네팔은 면적 대비 높은 비율의 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네팔 토종소의 연간 우유 생산량은 1000kg 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네팔 토종 품종소의 유전적 한계, 그리고 사육 및 관리 기술의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하지만 한국 젖소의 연간 우유 생산량은 약 9,000kg으로 해퍼코리아는 우수한 품종의 한국 젖소를 네팔에 보내 네팔 토종 품종소에 대한 종자 개량 사업과 함께 낙농기술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팔 매체인 카트만두 포스트는 한국이 네팔 빈곤 가정에 젖소를 보내자 굶주린 이들이 젖소로부터 나온 우유를 마셔 배를 채웠고 잉여 우유를 판매해 안정적인 농가 소득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더 나아가 이 지원이 음식, 거주지, 깨끗한 물,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요소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고, 특히 소나 가축을 키우는 것은 여성들도 담당할 수 있어서 여성들이 경제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가치가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같이 한국 젖소가 네팔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자 에티오피아에서도 한국에 손을 내밀었는데, 농협경제지주 젖소 개량 사업소는 에티오피아에 국내에서 생산된 인공수정용 젖소 정액 1만 2천 개를 수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에티오피아 수출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해 2020년도부터 3년간 3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총 3만 개의 수출을 완료했습니다. 현지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검역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에티오피아 RC대학의 시범 목장과 인근 축산 농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수출한 인공수정용 정액은 현지 암소 6,000마리를 동시에 임신시킬 수 있는 분량입니다. 젖소 한 마리당 하루 우유 생산량이 약 1에서 2kg 정도에 불과한 에티오피아 토종암소에 해당 정액을 사용하면 생산 능력이 최소 5에서 10배 증대된 젖소암소를 얻을 수 있어 현지 농가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티오피아는 낙농업이 농업 국내 총생산액에서 약 40%를 차지합니다. 특히 에티오피아는 현재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우유 소비 시장이 확대되면서 낙농가의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어 그동안 농협 젖소 개량 사업소의 정액 수출 또한 현지 낙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도 한국 젖소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에서 생산된 인공수정용 젖소 정액 2,000개를 수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젖소 유전자원 수출은 농촌진흥청의 코피아 사업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7월에는 현지 기술 지원을 위한 인공수정 시연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젖소 한 마리당 하루 우유 생산량은 4에서 8kg 정도지만 국내산 젖소 정액을 현지 암소에 교배하면 생산 능력이 최소 3에서 4배 증대된 젖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병우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지난 40여 년간 꾸준한 젖소 개량을 통해 전 세계 우유 생산량 5위를 기록하는 등 이제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지원하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산 젖소 유전자원 수출 활성화와 다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엔 말레이시아에도 국내 젖소 정액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현지에서 크게 화제가 됐는데 농협경제지주와 말레이시아 협동조합연합회는 안병우 대표이사와 압둘파타 압둘라 앙카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젖소 수출 확대 및 기술 교육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 젖소 정액의 말레이시아 내 독점 취급권을 앙카사가 확보한 것은 물론 앙카사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이 추진됩니다. 여기에 양측은 한우 고기와 사료 첨가제 수출 등 축산 관련 사업 전반으로 협업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병우 대표는 말레이시아는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이지만 연간 우유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농협은 지난 40년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하에 축적한 국내 젖소 유전자원과 기술력을 토대로 젖소 정액 공급 전문 인력 교육을 실시해 전체 낙농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한국은 개발도상국 농촌 문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개도국 농가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12년째 뛰고 있고 이는 2011년 시작한 국제농업협력 사업을 통해서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서 정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적격 수원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어촌공사는 2011년 시행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오랜 농업 농촌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농촌지역 빈곤 해소와 자립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지원 내용도 다양한데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지를 정리하고 농업용 배수로 반개용 댐 등 농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식수개발, 마을도로 포장 등 수원국 농촌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공시설을 구축하는 것 외에 채소 계약재배 단지 조성, 영농기술 보급도 주된 활동 중 하나입니다. 2021년까지 16개국 29개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도 10개국 20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성과도 눈부신데 볼리비아에선 한국 시감자 생산 기술을 전수해 생산량이 2배 늘었고 에티오피아에선 농업 인프라 구축과 영농기술 지원으로 사업 대상지구 주민소득이 35% 증가했습니다. 베트남 국립가축제병진단센터에선 진단 건수가 사업 이전과 견조 246% 늘었고 검사 시간도 10시간에서 3시간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상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ODA 사업 상설 사무소를 지난해 라오스 캄보디아 등 2곳에서 올해는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을 추가해 6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식량 안보가 중요해진 요즘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식품 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도 주목받고 있는데 이 사업은 미래 식량 확보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작 당시 35곳이던 기업 수는 지난해 206곳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들은 29만 헥타르 규모 해외 농지를 개발해 곡물 등 농업자원을 생산 국내외에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확보한 농업자원은 2009년 24,000톤에서 2021년 215만 톤으로 성장하며 눈부신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상사였습니다.